이제 우리 교재 48페이지 아래에 이제 당좌 예금하고 당좌 차월 적혀 있는데, 저하고 먼저 이제 당좌 예금에 대해서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당좌 예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우리 회사가 당좌 거래라는 걸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 당좌 예금이라는 이제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이 당좌 거래는 기업들은 웬만하면 다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기업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 갔을 때도 조금만 규모가 있어도 이 당좌 거래를 해요. 기업들이 은행하고 좀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자, 이 당좌 예금 제도를 이용할 때 편리한 점 중에 이제 두 가지를 보면, 하나가 당좌 수표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당좌 수표 제도. 나도 이제 우리 회사 이름으로 수표 발행해서 내 통장에서 찾아가 이렇게 하고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또 띄었을 건데 종류만 쓸 거라서 당좌 차월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좌 수표 제도, 당좌 차월 제도 뭐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일단 수표 제도에 대해서 당좌 차원은 잠시 후에 먼저 설명하고 당좌 수표 제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 수표 제도라는 건 우리가 발행하는 사람이 자기의 구자, 예금 구자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써주는 증서라고 했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자기의 당좌 예금 구자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당좌 예금은 보통 예금처럼 통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당좌 거래라고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여러분들 그 인터넷 사이버 통장 같은 개념 있죠? 요즘은 그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구자에 돈 있는 것도 확인되고 다 되는데 통장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면 상대방이 제 예금 구자에서 돈을 빼 나갈 거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 입장에서는 당좌 예금에서 이체를 해주는 거나, 다른 사람이 한테 수표 발행해줘가 당좌 수표 발행해줘서 그 수표를 가지고 내 통장에서 돈 빼가는 거나, 어떻게든 내 당좌 예금 구자에서 돈 빠져나가는 건 똑같죠. 차이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내가 당좌 예금에서 돈 이체해 주는 거나,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제 당좌 예금 구자에서 돈 찾아가는 거나, 어떻게든 제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가는 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수표를 발행했든 내가 이체를 해주든 똑같기 때문에, 자,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해요. 발행을 하면, 자, 여러분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회사에서 수표를 발행을 해서 여러분한테 줬어요. 자, 그럼 당좌 수표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1,000만 원짜리를 발행했어요. 여러분 물건 1,000만 원짜리를 사면서 1,000만 원짜리 발행해 줬는데, 이 수표 보니까 신기해. 그래서 나 액자 해둘래. 그러면서 액자에다가 그걸 넣어 두시는 분 있을까요? 신기하면 사진 찍어두지. 그건 은행 가서 돈 찾아가겠죠. 그 말은 곧 내가 수표를 발행하면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제 당좌 예금 구자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수표를 발행했을 때는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니까, 나는 돈이 나가니까 대변 쪽에 당좌 예금이라고 쓸 거란 이야기예요. 내가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 쪽에 당좌 예금이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기업 간의 거래인 회계를 공부하는 거니까, 기업 간의 거래에서 그냥 수표라고 말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수표라고 적혀 있으면 이거는 당좌 수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이잖아. 우리 개인들은 수표라고 이야기하면 자기합 수표가 수표였죠. 저는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수표하면 자기합 수표 이야기했는데,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아무 수식어가 안 붙고 앞에 당좌 수표다, 자기합 수표다 이런 수식어가 아무것도 안 붙고 그냥 수표라고 하면 당좌 수표를 칭하는 거예요. 당좌 수표를.
그럼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당좌 수표고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어제 뭐 다음전자다 아니면 3일 패션이다 뭐 이렇게 썼죠. 우리 회사 주식회사 법인이죠. 우리 입장에서 은행도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그냥 법인이에요. 서로 그냥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은행이 자기 앞으로 발행하면 정확하게 자기 앞으로 발행했다고 자기 앞 수표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표라고 말하면 당좌 수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당좌 수표를 이 앞 시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죠. 또 시간이 너무 오래됐죠. 자, 여기에서 당좌 수표라고 제가 한 번 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때는 당좌 수표 이야기하면서 현금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할 때는 또 당좌 수표 이야기하면서 당좌예금이라고 써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 이게 오늘 수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 자, 그럼 수표 제도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저도 법인이고 뭐 여러분도 법인이든 개인이든 제가 여러분한테 수표를 발행한다고 볼게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수표를 발행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당점 발행 수표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발행한 걸 당점 발행 수표라고 해요. 그럼 내가 수표를 발행하면 제 당좌예금 구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는 뻔한 거죠. 그래서 나는 돈이 빠져나갈 거라고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거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내가 받았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뭐라고 하냐면 동점 발행 수표라고 해요. 동점 발행 수표. 그럼 다른 사람이 수표 발행한 걸 내가 지금 받게 되면 수표를 수취하면 나는 차변에 현금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당좌예금 구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내 재산이 나간다고 대변에 당좌예금 썼는데 그럼 반대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당좌 거래를 하고 있지만 제가 발행한 수표를 가지고 은행 간다고 해서 당좌예금 구좌에 돈이 들어가나요? 여러분은 그냥 이거 당좌예금에 넣어야 들어가는 거지 그냥 현금처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발행한 동전 발행 수표를 받았을 때는 현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판사할 때도 그렇고 여기 있을 때도 그렇고 이 사이에 칸을 남겨놓는 건 뭔가를 더 쓸 거란 이야기예요. 전에 막 써놓고 사이에 막 쓰니까 인상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작에 말하지.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이에 뭔가를 더 쓰려고 지나치게 이렇게 비워놓으면 뭔가 더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장부를 가지고 좀 장부 원리로 돈이 오가는 거를 200이나 썼어.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장부라고 가정을 하고 장부. 자, 그럼 이제 우리 장부에 안 되겠다. 죄송해요. 자, 장부에 보통 예금의 내 재산이니까 보통 예금의 금액이
천만 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천만 원. 자, 그럼 보통 예금에 천만 원이 있었는데 우리 회사가 당좌 예금 구자에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100만 원을 이체해서 보냈다라고 볼게요. 보통 예금에서 당좌 예금으로 돈을 이체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계라는 걸 하면 분계하면 당좌 예금에서는 돈이 빠져나가죠. 당좌 예금에서 보통 예금 보낼 거니까. 그러면 나가는 건 대변에.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 아니 죄송해요. 제가 말 해놓고는 거꾸로 말해. 보통 예금에서 당좌 예금으로 이체할 거예요. 지금 보통 예금에서 당좌 예금으로 이체를 할 거예요. 100만 원을. 그러면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돈 나가는 건 대변에. 내 통장 잔액 줄어들 거잖아. 그리고 나한테 당좌 예금 구자에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당좌 예금으로 돈 들어왔다. 이렇게 쓸 거예요. 혹은 당좌 예금 구자에 돈 들어왔다. 그 이유가 보통 예금에서 돈 이체했으니까. 그럼 이 금액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쓰는 게 분계예요. 어렵진 않죠. 나간 거 대변에 쓰고 들어온 거 차변에 쓰는 거예요. 원리가.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돈 빠져나갔을 거니까 대변에 쓴 거고. 그리고 당좌 예금에는 돈 들어왔을 거니까 차변에 쓴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장부에 쓰게 되면 내가 분계를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부에는 보통 예금이 차변에 있었는데 반대인 대변에 쓰니까 이 금액이 이제 9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돼요. 이 금액이 이제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보통 예금의 잔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쪽에 쓰면 줄어들고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왔으면 차변에 쓰면 합쳐졌을 거예요. 1100이 됐을 거예요. 100이 들어왔으면. 그럼 통장 잔액이랑 일치하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예금 1000만 원 있었는데 100만 원 이체하면 900만 원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900만 원이 이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당좌 예금 구자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보면 얘는 이제 100만 원 들어왔으니까 100만 원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봤을 때 보통 예금에서 당좌 예금 계좌에 이체하기 전 내 재산하고 이체한 후에 내 재산하고 차이가 있나요? 이체하기 전에는 보통 예금에 1000만 원만 있었고 이체한 후에는 보통 예금에 900, 당좌 예금에 100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어떻게든 1000만 원 있는 건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어디에 있다라고 구분만 해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교환 거래라고 표현을 해요. 교환 거래. 내 재산의 변화는 크게 있는 게 아닌데 그냥 보통 예금 서랍에서 당좌 예금 서랍으로 위치만 옮긴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단순한 교환인 거예요. 내 재산으로 내 재산 산 거예요. 그죠? 자, 이해가시죠? 자, 이거 가지고 자,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너무 위에 있으니까 조금 아래로 같이 보이게 해놓고 자, 우리 회사가 이제 예제예요. 원재료라는 걸 우리 회사가 70만 원치 구입하고 우리가 수표를 발행해 줬어요. 원재료 70만 원치 구입하고 수표를 발행해 줬다라고 볼게요. 그럼 나는 회계상의 거래니까 장부에 쓸 건데 원재료 산 게 눈에 먼저 보이면 원재료 산 거 나한테 들어왔잖아. 그래서 우리 왼쪽 차변에 원재료라고 쓰고 그리고 사온 금액은 70만 원치 사왔고 그럼 대변에는 이거 사면서 준 돈을 쓸 건데 수표 발행했대요. 그럼 수표 발행하게 되면 우린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간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왜 이렇게 대변에 당좌예금 70만 원 쓴 이유는 수표는 당좌 수표고 당좌 수표 발행하면 이 나한테 원재료 판 사람이 내 당좌예금 계좌에서 돈 빼나갈 거거든. 그래서 당좌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거다라고 써두는 거예요. 안 나갈 일 없잖아. 물론 오늘 당장 은행에 안 갈 수는 있어요. 오늘 당장 은행에 안 가는 거지 이 사람이 액자나 앨범에 넣어두고 오랫동안 보관할 일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좌예금에 돈 빠져나갈 거라고 썼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팔았어요. 우리 회사가 쓰던 비품을 팔고, 자, 비품을 팔고 70만 원에 매각하고 동점 발행 수표로 우리가 받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비품이라는 걸 팔았으니까 판 이 비품은 대변에 써야 되겠죠. 대변에 비품 70만 원짜리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이제 내가 돈 받는데 동전 발행 수표는 내가 발행한 게 아니죠. 그럼 상대방이 발행한 수표는 나는 그냥 은행 가면 현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써둘 거라는 거예요. 자, 이분께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비품을 70만 원에 매각하고 동전 발행 수표를 수취했다고 볼게요. 동전 발행 수표는 내가 발행한 수표예요. 근데 내가 발행한 수표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경우죠. 내가 원재료 사면서 70만 원짜리 수표 발행했는데 얘가 은행 안 가고 나한테 물건 사면서 이 수표를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내가 원재료 사면서 이 원재료 판 사람한테 수표를 줬는데 얘가 은행 가서 아직 돈 안 찾아갔나 봐. 가지고 있다가 제가 얘한테 비품을 팔았더니 비품 팔았는데 얘가 저한테 받아갔던 수표로 저한테 돌려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같아도 그럴 수 있잖아. 은행 가기 귀찮은데 저한테 물건 팔면서 제가 수표 줘서 수표 가지고 있다가 저한테 물건 사면서 그 수표를 저한테 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죄송해요. 왜 동점이라 적혀있지? 당점이에요. 당점 발행 수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정이 이상했구나. 내가 발행한 수표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해가시죠? 자, 이 상황은 지금 얘하고 둘이의 차이는 내가 발행한 수표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은행 안 갔나 봐. 그래서 나한테 물건 사면서 얘를 내가 발행한 수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 내가 지금 원재료 살 때에 수표 발행하면서 돈 빠져나갈 거라고 썼죠. 그런데 지금 얘를 돌려받았다는 건 돈 빠져나갈 일이 없죠. 돈 빠져나갈 일이 없죠. 그래서 나는 다시 여기에 돈 당좌예금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당좌예금 잔액을 다시 높여야지. 왜냐하면 지금 원재료 70만 원 사면서 수표 발행했을 때 당좌예금 70만 원이라고 써두니까 내 장부에서 당좌예금이 70만 원 빠져서 30만 원이라고 장부에 적혀 있었을 거예요. 30만 원이라고.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발행한 수표를 돌려받았으니까
이제 돈 빠져나갈 일은 절대 없겠죠. 내 발행한 거 내가 이제 받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얘 잔액을 다시 100만 원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발행한 수표가 돈 빠져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 30만 원을 100만 원 만들어 주려면 70만 원을 높여 줘야 될 거고, 그럼 이 당좌예금 자산인 걸 높여 주려면 여기 차변에 당좌예금이다라고, 이거 예금이다라고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왜 당좌예금 썼는지 이해가나요? 왜냐면 발행했을 때 당좌예금에서 돈 나갔는데, 얘가 나갔는데 우리 장부에 썼는데 돈 나갈 일 없고, 그래서 당좌예금에서 돈 빠져나가지 않을 거다. 근데 또 내가 발행한 수표로 내가 현금화해로 은행 갈 일도 없잖아요. 그냥 내 수표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라 쓰는 게 아니고 당좌예금 잔액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해하셨나요? 그럼 하나 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완벽해요. 우리가 원재료 또 70만 원을 구입을 하면서 동점 발행 수표를 지급하다. 동점 발행 수표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재료 70만 원치를 사면서, 자, 수표를 주긴 줬는데 내가 발행한 수표가 아니고 비품 팔면서 받았던 이 수표를 지금 준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수표 받았을 때 현금이라고 적었는데 줘버렸으니까 현금을 줬다라고 써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받았을 때 현금이라 썼으니까 이걸 주게 되면 대변에 현금을 줬다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지금 우리가 수표를 줬다 받았다는 수표에 대해서 계정 과목을 줬으면 대변에 쓰고 받았으면 차변에 쓰고 이것만 구분되는 거예요. 줬다 받았다는. 그럼 계정 과목은 누가 발행한 수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계정 과목 이름이.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점 발행 수표를 우리가 발행을 하면 대변의 당좌예금이고, 당점 발행 수표를 내가 수취를 하면 받았으니까 차변이고 내가 발행한 거니까 당좌예금이 된다는 거예요. 또 동점 발행 수표를 수취하게 되면, 받으면 우리는 차변에 현금이라고 쓰고, 동점 발행 수표를 우리가 상대방한테 지급을 하면 줬으니까 대변에, 그리고 현금이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발행한 거냐에 따라서 지금 얘가 계정 과목이 정해지는 거죠. 그죠? 그죠?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면 더 다르게 말하면 지금 내가 줬다 받았다라고 쓴 거 있죠? 예. 얘네들 줬다 받았다에 따라서 차변 대변만 정해지는 거예요. 줬으면 대변, 받았으면 차변,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 발행자는 계정 과목이 정해지고. 그래서 당점 발행 수표,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주면 대변의 당좌예금, 받으면 차변의 당좌예금이 될 거고,
동전 발행 수표를 내가 받았으면 현금, 줘도 현금이에요. 자, 이걸 조금만 저렴한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발행한 거는 줬던 받았던 현금이고 내가 발행한 거는 내가 발행한 거 아닌 모든 나머지 수표는 다 현금이에요. 내가 발행한 수표는 줬던 받았던 다 차변대변의 현금인데 내가 발행한 수표가 아닌 거는 줬던 받았던 차변대변의 전부 다 현금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정 과목을 선택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이게 계속 미래에 따라와요. 돈을 계속 수표 발행하고 누가 준 수표로 주고 누가 준 수표로 받고 이런 게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계정 과목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할 때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죠 이런 말 할 거고 내가 수표 발행했다 적혀 있으면 제가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럴 거고 내가 발행한 수표를 받으면 그거 읽고 쓰면서 그럼 당좌예금에서 돈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돈 올려야 되네요. 차변에 당좌예금 이런 식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당좌예금 이 계정 과목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게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이거예요. 이 내용. 지금 이 내용이니까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시도록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뭐 지금 당장 하는 건 외우게 되는 거니까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저와 같이 분계라는 걸 점점 해갈 때 이제 이 계정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당좌 차월이라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당좌 차월. 자, 이거 가지고 계속 연결해서 볼게요. 자, 우리 당좌예금 구자에 100만 원 있죠? 100만 원 있는데 자, 우리 회사가 먼저 원재료 구입하면서 우리가 수표 원재료 70만 원치 구입하면서 이거 수표를 발행을 했어요. 그럼 이제 차변에 내가 산 거 원재료 쓰고 7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거다 70만 원 이렇게 쓴다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또 우리 장부는 또 30만 원으로 금액이 바뀌게 되겠죠. 그죠? 반대쪽에 쓰면 줄어드는 거예요. 같은 쪽에 쓰면 더해질 거고. 그럼 자산이니까 자기 자리가 차변이라서 얘는 차변에 쓰면 합쳐져서 늘어나고 반대쪽 대변에 쓰면 이렇게 쓰면 장부의 잔액이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또 원재료를 50만 원치를 구입하면서 수표 발행을 한 거예요. 수표 발행. 그럼 나는 차변에 원재료를 쓰고 50만 원치다. 그리고 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50만 원이다. 이렇게 썼는데 자, 그럼 상대방이 이 5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내 당좌예금 구자에서 돈 찾아갈 건데 내 당좌예금 구자에는 3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30만 원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못 주겠죠? 그럼 은행에서는 5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왔는데 잔액이 30만 원 있으면
30만 원만 빼주고 20만 원은 없다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돈 잔액이 부족하면 지급 거절을 해요. 그 지급 거절하는 걸 우리는 부도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1차 금융부도가 발생하게 돼요. 금융부도는 큰 거 아니에요. 사람들 부도하면은 드라마 보니까 집이 망하고 빨간 딱지 붙으니까 막 큰일 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갈 때까지 간 부도고, 이런 통장 잔에 못 맞추는 부도는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금융부도다, 1차 금융부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근데 사실 별거 아니라고 제가 말했지만 상대방한테 얼마나 큰 신뢰고 난 또 얼마나 큰 창피야.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통장처럼 잔액이 부족하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돈 지급하고 마이너스로 하라라고 하는 그 계약이 당좌 차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위에 있다가 지웠네. 당좌 차월이라고 제가 썼던 당좌 차월 제도에 가입돼 있으면 50만 원을 지급하고 내 통장 잔액은 그러면 마이너스 20만 원이 되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20만 원 되는 거 아시나요? 마이너스 통장 써보셨나 보네? 근데 어떻게 알아? 저는 잘 알아요. 그냥 마이너스, 여러분들이 제 마이너스 통장 보시면 저를 달리 보실 거예요. 저놈을 뭘 믿고 저렇게 많이 마이너스를 해줬을까? 그만큼 이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든 마이너스 통장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통장에는. 그러면 이건 지금 통장 이야기이고, 우리 회계는 장부에는 원칙적으로 음수 부의 표시 마이너스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마이너스 20만 원이다 이렇게 써두는 게 원칙적으로 아니란 이야기예요. 원칙적으로. 그럼 지금 내가 대변에 마이너스 5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마이너스 20만 원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쓰지 말고 얘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이너스 20이라는 게 뭐죠? 은행에 20만 원 대출 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30만 원이 아니고 이제 당좌예금 잔액은 0원이다. 20만 원이 아니고 그냥 당좌예금 잔액은 0원이다 라고 하고 20만 원은 빌려온 거라고 쓸 거예요. 빌려온 돈. 자, 그럼 이렇게 분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재료 50만 원이 이제 사고, 그럼 방금 당좌예금의 잔액이 30만 원 있었죠? 발행할 때에. 그럼 이 30만 원만 줄이고 0원 만드는 건 당좌예금이 30만 원만 써주면 줄어들 거예요. 그럼 얘 둘이 합은 일치해야 되는데, 대차 평균의 원리, 차이가 20만 원이 나죠. 이 20만 원은 은행에 돈 빌려 왔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계정 과목을 쓸 때, 우리가 돈 빌리면 차입금, 빌려주면 대여금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대여금. 그리고 유동이면 수식으로 단기를, 그리고 비유동이면 장기라는 표현을 수식어로 앞에 붙일 거예요. 수식어로. 그래서 단기 차입금, 단기 대여금, 장기 차입금, 장기 대여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정 과목이라는 걸 만들어 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언제 갚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쓸 거죠. 그럼 지금 이거는 20만 원 돈 빌린 거니까 차입금이 되겠죠. 차입금이. 그리고 자, 우리 당좌 차월 계약은 매년 갱신 계약이에요.
매년 갱신 계약이라는 건 장기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단기예요. 그래서 얘를 단기 차입금이다라고 쓸 거예요. 얘 돈 빌려온 거라고. 그럼 돈 빌려온 거는 부채죠. 부채. 그래서 내 장부에 지금 대변에 당좌예금 30만 원 쓰고 단기 차입금 20만 원 쓰면 이렇게 쓰게 되면 내 장부에 30만 원 있던 게 0원이 되고 대변에 내 빚으로 단기 차입금 여기에 금액이 20만 원이다라고 들어오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20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20만 원 빚이 있다고 쓴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분계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지금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원리만. 지금 제가 말하는 원리가 차변 대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원리. 그럼 이제 우리 분계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아직 보통 예금의 통장에 900만 원이 있는데 이 마이너스 20만 원 되어서 이자 나가면 쓸데없이 돈 나가는 거니까 또 보통 예금에서 당좌 예금으로 100만 원 이체한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번에 또 보통 예금에서 당좌 예금으로 100만 원 이체를 하면 보통 예금에선 돈 빠져나가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100만 원 빠져나간다라고 쓰고 그럼 차변에는 당좌 예금에 돈 들어오는데 자, 이 당좌 예금에는 100만 원 들어오면 잔액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입모양으로 알아봤어요. 80. 그죠? 왜냐하면 통장에 마이너스 20이라 적혀 있었잖아. 그런데 100만 원 들어오면 80만 원이라 적혀 있겠지. 이해가시나요? 왜 80인지? 그럼 나는 당좌 예금에 80만 원이다라고만 써줘야 내 장부의 당좌 예금 잔액이 80만 원이 되어서 내 당좌 예금 구자 잔액이랑 내 장부 잔액이랑 일치할 거잖아. 그죠? 그러면 또 문제가 있네요. 차이 나는 20만 원. 이 20만 원은 그럼 뭐 한 거죠? 빚 갚은 거죠. 20만 원 빚 갚은 거잖아. 그럼 빚 갚았으면 빚이라고 적혀 있는 거 지워야 되겠죠? 그럼 내 장부에 마이너스 되었을 때에 대변에 부채라고 20만 원 있다라고 했는데 얘를 지워줘야 되겠죠? 얘를 갚았으니까 지우려면 반대쪽에 얘를 지우려면 반대쪽인 차변에 그래서 여기에 차변에 단기 차입금 20만 원이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장부에 일어나는 결과는 이 분계로서 일어나는 결과는 보통 예금이 800만 원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없어지고 그리고 당좌 예금 잔액은 80만 원으로 이렇게 변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재산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내가 안 쓴 게 원재료가 내 재고 자산으로 돈 쓴 만큼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차피 교환 거래예요. 돈이라는 재산 주고 원재료라는 재산 받은 거잖아. 내 재산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돈이 줄어든 건 아니고 내 재산이 줄어든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했던 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당좌 예금이란 계정 과목은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거나 혹은 우리가 발행한 수표를 수취했을 때에 당좌 예금이란 계정 과목을 쓰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당좌 예금은 자산이니까 얘를 발행해서 돈 빠져나갈 거면 대변에 써서 이렇게 잔액을 줄이고
그리고 다시 잔액을 높일 거면 차변에 써서 잔액을 높여주는 거다. 자산은 이 원리를 가는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에 자산이 증가하니까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니까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고, 이런 거래팔 요소는 제가 외우는 게 아니라고 한 건, 우리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써놓고 나서 이유만 써놓고 보니까 거래팔 요소는 자동적으로 다 맞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팔 요소는 외우는 게 아니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 정리하고 끝낼 건데, 자, 우리 당좌 차월 2개정제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사실 2011년 15년에 거의 다 바꿨는데 계속 옛날 스타일로 적은 거예요. 자, 이 개정제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면 당기 차입금일 안 쓰고 여기에다가 당좌 차월이다라고 썼던 시절이 있었어요. 당좌 차월이라고 과거에 당기 차입금일 안 쓰고 당좌 차월 썼다가 결산할 때에 마지막 12월 31일 날 당좌 차월을 지우고 당기 차입금으로 대체 바꾸는 행동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즉시 써요. 지금 즉시 당기 차입금으로 쓰니, 왜냐면 나 혼자서 왜 얘를 당좌 차월 바꿔놓고 당기 차입금 이런 바꾸는 이중기를 하는 건 비효율적이죠. 실무에서는 이 두 개 다 안 써요. 다른 방법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쓸데없이 이중이라서 지금 현재는 단기 차입금으로 바로 쓰는데, 시험 문제 낼 때는 그래도 찝찝하잖아. 두 개 다 맞다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거 써라고 말해줄 거예요. 당좌 차월 써라, 단기 차입금 써라. 시험에서는 그걸 말해줄 거니까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공부를 좀 해주시는데, 어떤 공부 해주시냐면, 이제 저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 아마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책하고 입을한 후에 내일 제 얼굴하고 책 열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책 저자 이해숙 씨하고 저하고 표현하는 법이 틀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글이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읽으시면 이해가 가셔야 된다는 거고, 그럼 읽어보시고 지금 당장이 우리 저하고 헤어지고 나서 바로든 아니면 저녁에 잠이 안 올 때든, 책은 잠자는데 최고의 효자예요. 보면 금방 잠아요. 근데 지금 너무 짧아서.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셨는데 이 문구에서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면 내일 저 만났을 때 바로 빨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급하다, 그럼 카톡이나 문자로. 그럼 제가 1시간 안에 답변 드릴 테니까 우리는 공부를 그렇게 해가자는 거예요. 최대한 자기 걸로 빨리 만들고, 자기 걸로 한번 봐놓고 나중에 봐도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무슨 말 하냐면, 내가 뭔가를 써놨는데 왜 썼는지 모르겠대. 본인이 책에다 글 적어 놓는데. 그런 현상이 최대한 안 일어나려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작업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늘 오후에 시간 바쁘시면 내일 오전에 읽어보고 이해 안 가면 오후에 저 만났을 때 바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같이 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비대면으로 오늘 4시간 했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제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일단 컴퓨터 했으니까. 그죠? 둘 다 이론 수업일 때에 이제 비교 컨디션을 한번 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제가 앞에서 대면 수업할 때는 이론 수업할 때 졸려서 이제 유체 이탈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은 여기 계신데 정신은 이제 꿈나라에 가 있으시는 분도 있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막 보이는데, 근데 오늘은 여러분 댁이라서 집이라서 그런지 그런 유체 이탈 되신 분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게 좋은지는 저는 아직, 저도 이런 비대면은 코로나 때문에 처음 해보는데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기는 확실히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같이 보고 컨트롤 해주니까. 근데 이론은 또 차이가 있고, 그래서 거꾸로 만약에 뭐 우리 추석 지나고 나서 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뭐 100명 넘어가고 뭐 이상 소리 하더라고, 수도권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차라리 뭐 이론 쪽을
이렇게 비대면일 때 하고 실기는 만나서 하는 쪽으로 뭐 조정을 좀 하든지 뭐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생 많으셨고 일단 우리 성진 씨만 빼고 먼저 우리 성진 씨한테 미안하니까 사진부터 찍고 할까요? 자, 우리 사진부터 찍고 우리 성진 씨는 굿비 지원 아니시라서 사진만 찍고 QR 코드 안 찍어도 되니까 자, 다 들어오셨죠?